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학번 이번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이제 입학한 신입생 1학년이자 이제 39기 졸업생 이호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 준비하려고 일단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경희대 한의학과 선배님이 제가 39기예요 지금 영신고가. 제 위에 대선배님이 30년 많으신 9기 한의학과 선배님이 있으세요. 3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좀 대를 이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제가 강연하는 주제는요, 필수는 아니지만 필수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앞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 시간이 좀 뜻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제목 보시고 어떤 거 갈 것 같아요? 내가 대충 얘기해 줬어. 보여줬어 내가. 아, 그랬나요? 네. 큰 거만 보여줬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저는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의 이제 사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별로 공감이 안 갔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큰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이제 요것을 수정하면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일단 여러분들 관심사가 게임이잖아요, 맞죠? 저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롤 하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롤 한다. 많이 한다, 맞죠? 자, 내가 티어 여기 다이아 이상이다, 손. 아, 그러면 내가 골드는 된다. 골드는 된다. 오, 골드. 좀 한다. 게임 다 잘하죠? 맞죠? 골드 친구 여기 골드 1까지 있어요? 골드 1이다. 플레. 플레도 있어요? 오. 플레? 좋아요. 게임 좀 잘하는 친구들이네, 그래도. 그러면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롤 티어에서 시스템을 아시죠? 제일 나중에 제가 학창 시절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아이언도 없었을 시절. 제 시절에 얼랭이라 얘기했죠. 브론즈 밑에 얼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티어가 많은데 이 여러분들 티어가 왜 여러분들 중요하게 느끼시죠? 티어 칠 때 배치고사라고 있잖아요. 맞죠? 한 등급 올라갈 때 시험 치서 못 올라가게 되면 막 열받고 맞잖아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여러분들 티어 결정 지으려고 진짜 피땀 노력을 다 쏟아부어요. 맞죠? 그런 경우가 저는 제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골드인 친구가 있었는데 플레이로 올라가거나 플레이인 친구가 다이아로 올라가거나 그럴 때 진짜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하나 좀 다르게 얘기해보자면 사실 이 노력을요 한번 같은 비유로 공부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공부 이 티어라는 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또 올리는 게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롤에서는 티어 하나 올리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제가 많이 했을 때 학창 시절에 골드까지 가다가 골드에서 오히려 실버로 떨어졌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티어라는 게 하나하나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롤에서는. 맞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공부라는 거는요 여기서부터 이 플레이까지는 진짜 속성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언부터 플레이까지는 그냥 속성으로 건너뛰고 난 다이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중간하게 공부를 내가 하다 말다 하는 척 하는 친구들, 공부를 하는 척 하는 친구들은 공부 성적을 받아오면 여기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또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아를 한번 플레이 친구 있었죠. 플레이 친구 있었는데 좀 그럴 수 있지만 친구들끼리는 플레이랑 실버나 골드나 브론즈나 아무 친구들끼리 다 같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플레이 친구나 다이아 친구가 아이언이랑 같이 놀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죠? 같이 이렇게 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이 티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티어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인생에서 다이아 챌린저인 친구들은 영영 인생을 살면서 브론즈랑 아이언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반 친구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다라고 하면 인생의 티어라는 거에서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인 것 같은데 되게 바쁜 사회인 것 같은데 미안한데 진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통해서 그 인생의 티어가 바뀌게 되는데 그 티어를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게 되면 여기는 다 지나간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거를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중간하게 여기서 있을 바에는 차라리 열심히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공감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으로 한번 주제를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나중에 운전을 하겠죠?
이렇게 흙으로 다 뒤덮여 있는 비포장도로가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있어요. 이 두 개 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누구나 상식대로 여기 안전한 길을 가기를 원하겠죠. 근데 저는 역으로 반대로 얘기해요. 비포장도로를 많이 가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엉켜있고 막 흙으로 뒤덮여 있는 이런 땅들을 많이 밟아봐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공포의 쓴맛 이런 거 아시죠? 맞죠? 저 때는 그런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아는 거 같죠? 나만 아신가? 미안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요. 이런 길을 감으로써 실패를 많이 겪어보고 많은 경험치를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편한 길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편한 길만 가서 이 길만 알게 돼요 라고 하면 결국에 이 길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공부라는 비포장 도로를 걸으셔서 이제 공부라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거 공부를 되게 강조해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 친구 아니라 뭐 친구도 많죠. 그리고 제가 아는 뭐 사촌 형도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 이제 제 사촌 형이 최근에 여자친구랑 3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뭘 얘기했냐? 연애는 진짜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연애를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경험이 달라요. 한 번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체감이 다르다 얘기하거든요. 여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나? 공부를 마찬가지예요. 공부로 대입하면 내가 한 번 해보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게 되게 되고 공부를 계속 익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롤을 한 번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롤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승급전이나 티어 같은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예시를 드려줄게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제가 말한 편한 길은 진짜 아무것도 사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무지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어차피 우리가 많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간에 회사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게 되면 다시 모든 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내용을 배우잖아요.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사실 지금 알 수도 없는 뭐 역학적 에너지라든지 몰이라든지 뭐 오비탈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미적분을 배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뭐 수투까지 배웠잖아요. 맞죠? 적분이랑 미분은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그 함수를 그려서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구형을 왜 알아야 되지? 내가 오비탈에 있는 구형, 오등 어떻게 알아야 되지? 왜 알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여러분 시점 때 들었어요.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하려는 거는 제가 전문이었던 건 한의사였는데 한의사가 왜 이걸 해야 돼?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왜 나는 영어 단어 정말 처음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단어들까지 다 외워야 돼?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요. 말씀하지. 편한 길을 건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편한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공부 학습 과목들 그런 거를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걸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적분하고 미분하고 했다. 오비탈이야 뭐를 배웠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풀 수 있는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걸요, 어떤 걸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게 되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하나를 푼다라는 것 자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편한 길을 절대 여러분들이 걸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역경을 많이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한의학에서 이제 이런 거 배우지만 제가 한의학에서 배우는 그런 뭐 공자 맹장 말씀 이런 거 절대 배우거든요. 그런 구절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절대로 요즘 말로 하면요 멍 때리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넓혀야 되는데 계속 내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속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공부를 냉적으로 잡았지만 다른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편한 길을 절대 걸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여기서 편한 길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열심히 그 험난한 길 다 겪어보고 나면 편한 길이 진짜 좋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목표와 비전이라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표와 비전을 만드냐 안 만드냐가 인생에서 여러분들 결정짓고 좌우짓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 목표와 비전을 왜 세워야 되냐? 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저는 말했잖아요. 한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하나가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께 뭘 주는 거냐?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가 티어를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도 있었겠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설정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뭐 하고 싶어요?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러면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면요, 지금 모든 거에 대한 진로 희망이나 장래 희망을 다 설정해야 될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택 과목도 있잖아요. 그런 거 수능 선택 과목 미리 다 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줄기, 뿌리, 나무가지, 열매로 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목표와 비전을 설정할 때는 가장 근본이 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라는 거는 나의 성격 또는 나의 가치관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죠. 남에게 도와주고 공사하고 하는 삶들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남을 도와주면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다 라고 느끼면 그 가치관을 가진 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료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에 여기도 있지만 학교에 공사 그런 거 있잖아요. 교과서 번역하는 건 트랜슬레이터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자체가 남에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가치관을 담아서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나서 받게 될 사명감, 내가 이 직업을 해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업에 내 몫을 다 넣어서 할 수 있냐,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게 사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춘 것을 목적의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인생에서 내가 왜 존재하냐 이 말인 거예요. 약간 진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것만은 내 자리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에서 내가 서 있어 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랑 이거를 잡아서 이 목적의식을 가져야지 내가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목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저처럼 얘기했죠. 저는 이제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한의사를 잘 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이제 목표가 이쪽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얘기죠. 전략 전술이 필요해요. 전략 전술이 뭐냐? 약간 입시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시냐 정시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고2 때는, 지금 이 시기에 때는 모든 걸 다 정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내가 하고 싶은 장래희망, 학과 다 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 전술을 여러분들 짜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교과 성적은 얼마지? 수시로 간다면 최저가 얼마지? 아니면 내가 정시로 간다면 정시에는 커트라인이 얼마지? 이런 것들 다 알아보시면서 전략 전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요번 방학을 이거를 짜는 거를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1학년 때부터 미리 짰는데 2학년 친구들부터도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바이하는 친구들, 1학년 친구들도 모르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전략 전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짰다라고 하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래희망 갖고 이 학교 갈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얻어내서 전략을 맞게 짜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고3 지나고 수능 치게 되면 여러분들 저처럼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된 입장에서 아무것도, 방금 얘기했죠. 편한 길만 걷게 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설정하셔서 전략 전술을 꼭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이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2학년 2학기에도 남아있잖아요. 아직 3학년 1학기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고 2학년 2학기에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 동아리 활동이나 조금이라도 지금 양이 적잖아요. 세특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넣고 싶은 활동들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걸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소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소서 뭐 학교 코칭 이런 거 저도 했었는데 맞죠?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전술 중 하나죠. 여러분들 꼭 만드셔야 돼요. 이걸 다 이뤄내서 제가 성과를 이룬 게 저희 열매예요. 이 모든 거를 진짜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전략 전술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공부는 기본인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이거 진짜 너무 여러분들 재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고3 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의대 정말 가고 싶어서 경희대 한의대 가고 싶어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매일매일 사설 모의고사 가서 풀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가장 쉬운 예시인데 영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가 3등급으로 해서 2학년 때까지 2, 3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컴플렉스고 제가 영어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영어만은 꼭 1등급 찍고 싶다. 영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진짜 그 영어를 팠어요. 그래서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고3 때까지 영어 사설 모의고사를 근 한 150회에서 200회 풀었어요. 사설 맞아서.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기출은 이미 다 풀었고 기출 풀어서 문제 다 지문을 완전 외우는 수준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수특이랑 이런 거 수특이랑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 풀고 그리고 나서 사설 모의고사를 150회, 200회를 또 풀었어요. 그래서 수능 때 안전하게 96점으로 1등을 받았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하나 설정해서 내가 진짜 가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고 싶다라는 완전 그런 큰 열정감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목표와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설정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들의 지금 자세가 달라져요. 저는 고2 때부터 고2 겨울방학부터 고3 때까지는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한의대, 여기 경희대 한의대 말고 다른 한의대도 6개 다 넣었어요. 5개 넣고 하나를 경북대 화학과로 넣었는데 제가 화학을 좋아해서 이거 6개 다 떨어지면 저는 절대 재수 안 합니다. 저 힘들어서 진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제가 뭐 어떻게 하든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동의하셨어요. 그 정도로 나오셔야 돼요. 사실 마음이 독해져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의 이런 마음가짐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지금 목표와 비전이에요. 지금이라도 오늘 마치고 나서 집에 와서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일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꼭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 건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죠. 환하게 웃고 있죠? 큰 선배님, 서울대 가는 선배님이에요. 서울대에서 뭐였냐? 서울대에서 2017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5월 수능 만점으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게요. 사실 이거 저 학창시절 때도 진짜 와, 욕 나온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과서로 공부하는데 뭘 수능만 만점 받아.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얘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반응하고 반응 틀렸어요. 그래서 전 뭐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좀 잘렸나? 안 보이나요? 교과서식 공부가 아니라요, 교과서식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화학반이라 했으니까 제가 화학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화학에서 뭘 배웠잖아요? 맞죠? 아보가드로 법칙 다 배웠죠? 맞죠? 아보가드로 법칙 막 열심히 해서 6.02 곱하기 12, 20, 30개 다 배웠죠? 뭘 변화하는 거, 개수, 질량의 화학식량, 특히 뭘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달달 외우거든요? 이것도 달달 외워요. 근데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푸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공부하는 사람이 교과서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말하는 교과서식 이해가 필요하죠.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개념을 실전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환기를 하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미 학원에서 뭐 담임 친구 풀어봤을 수도 있고요. 이거 뭐냐면요, 저 이번에 이미 풀어봤어요. 저는 이제 2021학년도 여러분들 고2인데 고3 문제예요. 고3 6월 모의고사예요. 고3은 이제 6월이랑 9월이랑 수능은 평가원이라는 데가 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모든 기출 문제를 보면 똑같은데 뭐가 나왔냐? 지금 우리는 몰이라는 거랑 아보가드로 법칙 하나를 배웠는데 지금 뭘 말하냐?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 단위 질량과 전체 원자수, 이런 계속 무슨 원자수가 나와요. 근데 1g, 1g이나 단위 질량이나 다 1g이에요.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럼 이걸 보고 난 뭘 생각을 해야 되지? 문제를 보면서 그때까지 배웠던 우리 과학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그 개념, 그것만 배우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위 질량만 전체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걸 어떻게 변환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본적인 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자수는 몰이네? 그럼 몰이면 예시 하나만 드는 거예요. 몰이면 몰은 화학식량을 질량으로 나눈 거죠.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 거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화학식량이 저한테 분자량이라 칩시다. 분자량. 분자량인데 질량이 1g이에요. 그럼 분자량분의 1이네. 근데 원자수라 했네? 그럼 곱하기 원자수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런 문제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이거를 고2 때 제 노트 적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원자수네. 반실량도 똑하네. 상대값이네. 그럼 비율이겠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을 실전 개념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재미없는데 맞죠? 분자량 구성 원자수 얘도 사실 이야기가 있어요. 배수비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요. 사실 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설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깨알 홍보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방학 때 내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결정하고 싶다. 그럼 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뭘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 배웠을 때 아무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계어예요. 그냥 뭐 수식으로 막 뭘 다 적혀있는데 문제가 그냥 있어요. 난 모르겠어. 문제는 어려워. 그런 과목이 몰이거든요. 마찬가지 물리 역학도 마찬가지죠. 역학도 막 무슨 공식 많은데 뭐 내가 한 대로 하면 다 복잡하게 풀리는데 쉽게 보면 나중에 보면 한 두세 줄에 끝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푸는 거냐? 이 실전 예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적혀있는 말을 가지고 내가 아는 실전 예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개념의 근본을 떼서 만들어진 실전 예형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정리하기 힘들고 저도 사실 스스로 정리한 게 한 50% 있으면 50%는 도움받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도움받기도 하고 인간한테 도움받기도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노트에 적으면서 따라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 방학 때 하셔야 될 거는 모든 기출문제나 아니면 기출문제 아니어도 돼요. 기출문제가 제일 좋은 거고 또 아니라 아니면 서점이나 이런 수학책이나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수학이랑 바탕은 제일 센 건데 그냥 문제집 아무나 사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봤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라고 노트에 적은 다음에 노트나 종이에 그냥 적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라고 안 읽고 이걸 보면서 문제를 1 곱하기 원자수 이렇게 읽어요.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안 읽는다는 걸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성적을 쉽게 올리는 방법이 얘를 얘대로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분자량 구성 원자수라고 읽으면 안 되고 배수비례라고 읽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너무 여러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요령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신이라는 시험도 정말 많이 치고 모의고사라는 시험도 정말 많이 쳐요. 특히 모의고사는 정말 압박감이 들어요. 신문제 같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또 한 번 더 바뀌면서 개정은 아니지만 개정이죠. 영어가 간접 연계된다 이러면서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쫙 찢어놨어요. 지문을. 그러면서 빡빡하게 신문지로 돼 있어요. 국어도 신문지고 영어도 신문지고 수학은 그냥 수학이랑 바탕을 매겨하고 그런 시스템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최악의 시대예요. 제가 최고의 수혜자예요. 사실은. 제가 수능 때는 정말 편했거든요. 코로나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한번 겪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너희들 진짜 한번 망해봐라 라는 그런 약간 신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문제 어려워요. 상상을 초월해요. 고3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고2랑 고2도 어려운데 고3이 진짜 어려워졌어요. 거의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시험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완전 노력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꼼수를 쓰는 거죠. 요령. 좋게 말하면 요령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꼼수예요. 꼼수. 그리고 때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다 아네요. 판이죠. 프로게이머 판이에요. 이 사람이랑 다른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말 있죠. 줄 건 줘. 내가 미디언 있으면 줄 건 줘. 필요 없는 거 포탑은 이거 하나 줘. 안 될 것 같은 건 주고 난 다른 데로 가서 내가 라인을 먹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공부의 비율을 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요. 정말. 수학도 있고요. 영어도 있어요. 이 영어도 저는 많이 성공을 했으니까 영어랑 화학이랑 있으면 영어를 얘기해 볼게요.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 빈칸도 있고요. 순서 비례도 있고 문장 삽입도 있어요. 그 유형이 3대 킬러 유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런 유형들을 진짜 제일 어렵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는 내가 이 중에서 3점짜리 문제는 아예 풀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실력이 안 된다, 영어 실력이 안 된다, 그럼 걸로 고르면 돼요. 제가 처음에 영어 실력 올릴 때 줄 거는 줘야 된다는 이 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학교 시험에도 나왔다. 선생님들이 진짜 이거는 정말 1등급을 가릴 문제들, 아니면 정말 100점 방지형 문제로 이상한 거 내는 거 정말 많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여기서도.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내가 들을 때는 아 이거는 걸러야 된다. 이거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구나 라는 걸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게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 100점 맞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사실 모의고사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는 건 진짜 괴물이고, 그래서 100점 맞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빼야 될 건 빼고 줄 건 줘야 된다는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예신에서는 서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선별적으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서술형도 풀 수 있는 게 있고 못 푸는 게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서술형이 100점이 크잖아요. 서술형을 풀고 객관식은 나에게는 5개 중에서 20% 확률로 찍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약간 내껴놓고 마지막에는 신께 기도하면서 하나를 찍어서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센스가 중요한 거예요. 센스, 요령, 나쁘게 말하면 전략적 빼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시간 관리 제일 중요한 거. 재미가 없나요? 앞에 친구가 하품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자, 재밌다고 진짜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다음 건 이거밖에 없네요. 네. 대놓고 공부를 하죠? 미안합니다.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 슬픕니다. 자, 저는요, 제가 하는 주 컨텐츠는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기출 문제, 특히 화학을 중점으로요. 모의고사 모든 문제 해설을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 그런 족보 같은 거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중이고요. 지금 화학은 2단원까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하는 컨텐츠는 뭐냐? 제가 경희대생이잖아요. 그래서 경희대 관련 컨텐츠, 경희대 학교 탐방이라든지 경희대 언박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거. 경희대 혹시 관심 있는 친구는 한번 봐주세요. 그냥 봐서 아 오늘 뭐 들었던 친구면 오늘 특강 잘 들었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달아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인생의 재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강의 상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